아침 5시 반, 차고지의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중년의 버스 기사가 출근 기록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엔 빼곡한 근무일자들, 하루도 비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동을 걸고 객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좌석마다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고 창문에 맺힌 이슬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맨 뒷자리 왼쪽 단 한 자리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곳만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올라타도 그는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저기 앉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자린 비워둬야 합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차고지를 나섰습니다. 희미한 안개가 꺼지지 않은 가로등 사이를 흐르고 운전대 위로 그의 거친 손이 떨림없이 움직였습니다. 도시의 첫 숨결이 깨어나는 그 시간, 그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그러나 그는 마치 누군가 타고 있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잘 타셨죠? 혹시 이런 마음 아시나요? 떠난 사람의 자리를 감히 채우지 못하는 마음요. 그 빈자리를 보면 아직도 거기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마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곳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는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잠결에 탄 승객들이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 노인이 뒷자리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자린 왜 비어 있습니까? 기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계십니다. 노인은 웃었지만 곧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그 말엔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스치고 그의 눈동자에 그 빛이 잠시 반사되었습니다. 손목에 걸린 낡은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 시계는 몇 해 전부터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계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쯤이면 학교 도착했겠지. 정류장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내리고 오르지만 그 뒷자리만큼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룸미러로 다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좌석 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달립시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노선 위를 달리며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룸미러 속엔 운전석의 남자와 그 뒤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 운행이 끝난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는 엔진을 끄고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굴러내리고 그 위로 비친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또 시작이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객실로 들어가 좌석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승객들이 남긴 영수증, 떨어진 카드, 작은 사탕 껍질 하나까지 꼼꼼히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맨 뒷자리 왼쪽 그곳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닿지 않은 창문에는 어린 손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기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또 청소 안 하셨어요? 거기 먼지 쌓이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 자린 닦으면 안 돼. 또 그 소리네요. 이제 좀 보내줘야죠. 보내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료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는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창밖엔 장마가 지나간 뒤에 흐릿한 하늘, 습한 공기 속에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이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그 중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는 단골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맨 뒷자리 왼쪽은 오늘도 안 되죠? 네, 오늘도 그분 먼저 타셨습니다. 참 신기한 분이네. 그 자리를 왜 그렇게 지키세요? 그는 짧게 웃었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추자 그는 룸미러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흐릿하게 비추는 창가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안 졸지? 안전벨트 잘 맸지?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빈자리는 끝내 아무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장난삼아 앉으려다도 괜히 눈치를 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자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퇴근길 차고지로 돌아온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객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자리엔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닳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바퀴는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장난감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같이 가자. 창문 밖엔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창가의 빈자리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빛을 바라보다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버스가 도로 위로 나설 때 뒷좌석 창가엔 잠시 작은 손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비가 내리던 봄날 버스 차창에 물방울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차고지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오늘은 비 오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오늘은 조심해야지. 그날은 아들과 함께 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는 아침부터 버스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버스 탈래? 맨 뒤 창가에 앉을래? 그는 웃으며 도시락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만 특별히 태워줄게.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응, 나 손님처럼 있을게. 그날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연신 말했다. 아빠, 나 이 자리 너무 좋아. 그는 룸미러를 통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신호등이 깜빡이며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간 빗물이 튀고 급정거음이 울렸습니다. 꺄! 짧은 비명과 함께 차 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손에 쥐어진 장난감 자동차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쏟아지는 빗물,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안에서 아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던 장면. 그 웃음은 늘 같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좌석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손자국 하나가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새로 타는 승객들은 그냥 이상한 버스라고만 말했습니다. 맨 뒷자리 왼쪽은 절대 앉으면 안 된대. 하지만 오래 타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유난히 조용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그는 매번 운행 전 그 자리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타자. 그 말 한마디는 기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언제나 반짝이게 유지됐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버스 좌석이었지만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운행을 마친 밤, 그는 차고지에 도착해 조명을 끄기 전 그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창가에는 아직 어린 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펼쳐 그 위에 살짝 대어 보았습니다. 손 크기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같이 가자.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채 끝나지 않은 초여름,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유리창엔 빗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사는 와이퍼를 켜고 천천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비가 오면 유난히 그 자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웃던 그 자리. 창문에 떨어진 빗방울이 마치 작은 손바닥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버스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차 안이 고요해지자 그는 잠시 신호에 멈춰서서 룸미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안 오나? 조용히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소년이 올라탔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 차림, 손에는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맨 뒷자리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아저씨, 저기 앉아도 돼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소년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 자신의 아들이 쓰던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도 돼.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년은 창가에 앉아 유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 참 좋아요. 비가 보여서요. 그는 운전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긴 비가 참 잘 보여. 잠시 후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빠도 기사예요. 근데 요즘 아프셔서 쉬고 계세요.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년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한층 굵어졌습니다. 그는 룸미러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은 창밖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들과 겹쳐졌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시간이 눈앞에 다시 찾아온 듯 했습니다. 다음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가. 소년이 내리고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룸미러를 바라봤습니다. 빈 좌석 위엔 방금 전 소년이 들고 있던 장난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바퀴가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전대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함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그날 밤 차고지로 돌아온 그는 그 장난감을 조심스레 수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비가 그친 버스 안에는 은은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잘 가. 며칠째 맑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습기마저 말라버린 버스 안엔 햇살이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기사는 언제나처럼 첫 차 운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운전석에 앉기 전 그는 오랫동안 닦지 않았던 그 창가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먼지가 쌓일 틈도 없겠구나.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행표를 접고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레 걸었고 그녀는 맨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 승객이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창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기사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이 자리가 따뜻하네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누가 늘 닦아둔 자리인가 봐. 그 말에 기사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노부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내리기 전 창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예, 그냥요. 이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답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 빈 좌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말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아빠, 오늘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앉아도 돼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운행 전마다 그 자리를 닦으며 작은 메모 하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그 문장은 마치 기도 같았습니다. 빈자리를 지키던 그의 하루가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닫으며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노을이 반사되어 붉게 번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여긴 내 자리이자 모두의 자리야. 그날은 유난히 붐비는 아침이었다. 출근길 사람들로 버스가 가득 찼고 기사는 땀을 닦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하루의 시작은 늘 바빴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맨 뒷자리 왼쪽 창가, 그 자리는 이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지만 앉는 이마다 꼭 같은 말을 남기곤 했다. 이 자리가 참 편하네요.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룸미러 너머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자린 늘 따뜻하니까. 오늘도 한 소녀가 그 자리에 앉았다. 교복 차림에 손에는 작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의자 밑에 편지를 살짝 밀어 넣었다. 그는 그 모습을 거울로 지켜보았다. 오후 운행이 끝나고 버스가 텅 비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남은 종이를 발견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매일 이 버스 타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퇴근해요. 그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다. 글씨는 어리지만 문장마다 마음이 녹아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손바닥에 올리고 그 자리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다음 날 그 자리에 또 다른 메모가 생겼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버스 타기 힘들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며칠 사이 좌석 아래엔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들을 모아 조심스레 봉투에 넣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누군가의 슬픔이 조금씩 따뜻하게 식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사님, 여긴 왜 이렇게 깨끗해요? 한 손님이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여긴요,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가는 자리거든요. 마음을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닦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든 걸레를 한번 꼭 쥐었다. 그날 밤 그는 종점에서 버스를 세운 뒤 편지들을 모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다시 접어 좌석 위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젠 내가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위로가 되겠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편지 위를 부드럽게 비추며 하나의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그 자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나 대신 사람들을 달래줘서. 버스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왠지 누군가의 웃음이 조용히 퍼져나오는 듯했다.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마지막 시동을 걸었다. 이제 그에게 버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그날은 그의 정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렸던 버스가 오늘만큼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기사는 버스 옆을 천천히 돌며 바퀴를 두드리고 조수석 위에 놓인 운행표를 바라봤다. 마지막 운행 550 출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운전석에 앉은 그는 룸미러를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했다. 창가의 빈자리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자리에 누군가의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다. 아저씨, 매일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그는 천천히 웃으며 종이를 접었다. 그래, 오늘은 이 말로 충분하네. 버스가 도로 위로 나섰다. 출근길의 소음이 서서히 깨어났지만 그의 눈엔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다. 매일 지나던 가게, 노란 신호등, 정류장 앞에 고등학생들, 모든 풍경이 마지막 인사처럼 스쳐갔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길도 참 오래 봤지. 승객들은 여느 때처럼 타고 내렸다. 한 아주머니가 내리며 말했다. 기사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다정하시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의 인사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운전대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다. 정류장을 하나 남겨두고 그는 잠시 신호에 걸려 멈췄다. 그 순간 창가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빈자리 위로 빛 한 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창문을 닦았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다녀올게. 종점에 도착한 버스는 천천히 멈췄다. 엔진이 꺼지고 차 안이 고요해졌다. 그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어느새 햇살이 차창을 스치며 창가의 의자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나 없어도 따뜻하겠지. 그는 운전석을 정리하고 조용히 차 문을 열었다.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멀리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돌아 한 번 더 버스를 바라봤다. 그 빈자리 위엔 여전히 부드러운 빛이 머물러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의 버스는 새 기사에게 인계되었다. 차고지 한쪽에는 낡은 운행표와 함께 그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조용히 걸려 있었다. 새로운 기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배님, 잘 달려보겠습니다. 그 옆에서 관리소장이 말했다. 이 버스엔 특별한 좌석이 하나 있지요. 그 자리만은 그냥 두세요. 새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다들 좋아하는 자리라고요. 그날 오후 버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를 달렸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리며 일상의 소음을 쌓아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맨 뒷자리 왼쪽 창가만은 아무도 먼저 앉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한 학생이 조심스레 앉았다. 창문에 손을 얹자 차가운 유리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다. 햇살도 없는데 따뜻하네. 며칠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버스를 따뜻한 버스라 불렀다. 유난히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누군가는 편지를 남기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 자리는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었지만 누구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는 자리로 남아 있었다. 관리소장은 어느 날 차고지에 남겨진 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가 모아두었던 편지들과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위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자리는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가 되어주세요. 그날 저녁 노을이 버스 창문에 비쳤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 속 빈자리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누군가 앉든 아무도 앉지 않든 상관없었다. 그 자리엔 오랫동안 닦인 손의 온기와 수많은 마음의 눈물이 스며 있었다. 햇살이 기울고 창밖의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번졌다. 그 버스는 마치 하나의 작은 세상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떠난 이의 이야기가 남은 이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엔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가에 번지는 빛이 마치 미소처럼 퍼졌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왠지 누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